자, 여러분 10페이지 조세의 분류 제2절 있죠? 여기부터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먼저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아까 용어 설명드렸어요. 과세 주체라는 것은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쪽에 와서 한번 보시면요. 자, 과세 주체라는 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아까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국세는요. 이렇게 또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국세는 내국세라는 것과 내국세라는 것과 관세라는 것으로 나눠져요. 자, 근데 내국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있다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관세는 상품의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부과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합니다. 또 미국에서 하와이 섬을 수입합니다. 돼야 안 돼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니까 그런 거 수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관세는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 관계가 없고 내국세가 우리 시험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국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시험에서 중요한 말이냐? 아니에요. 요번 11월 12월 기초 입문과정에서만 교양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말뜻만 한번 아시면 돼요.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요.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목에는 뭐가 있다?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의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세법주의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여튼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나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지방세는 학자들이요. 단일법주의 또는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지방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유역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어서 통합법전주의,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방세는 여러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배웠는데요. 아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 소개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특광,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게 있었습니까? 취득세요. 취득세는 특광, 도가 과세 주체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더 있어요. 사실 그래서 더 있는데 처음 오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세, 지방교육세, 또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보면 지방세에서 보면 이름이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3가지가요. 취득세와 함께 특광, 도가 과세주체예요.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는 구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구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거 있었습니까? 재산세.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여기를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있는데, 같이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방소득세라고 해요. 하여튼 지방소득세라는 세금 보세요.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잘 모르니까요. 일단 요거는 알 수 있잖아요.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득광, 시군이고요.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득광, 도세입니다. 자, 그럼 어려울 거 없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득광도. 등록면허세 누구다? 구도. 재산세 누구라고요?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득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뭐라고요? 득광, 도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세요. 많은 세금들이 있다가 보면 더 있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한 7개 얘네들의 과세 주체는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아유, 어려울 거 없다니까. 다시요. 취득세 과세. 그리고 항상 소리를 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까 수업 시간에 구경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나가서 저 문 열고 나가면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억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거 하다가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그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는 강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는데 저 대구에 딱 한 번 1년 내려가서 강의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대구에 한 번. 거기는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는 돈을 많이 줘야지 가는데 요즘은 돈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는데 예전에 대구에는 많이 줘가지고 한 번 딱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대구를 처음에 딱 갔는데 대구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대구에 가면 그 미인들이 많고, 대구에 가면 막 경상도 여자들이, 여기 혹시 대구 출신 있나요? 대구 출신들이 막 오빠야 막 이러면 막 살살 녹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기대를 안고 대구를 갔어요. 그랬는데, 강의를 하는데, 수강생분들이 한 180명 정도 빽히 들어있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쫙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요, 역시 서울이 최고 낫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미인들도 많긴 많았는데, 그래도 역시 뭐든지 서울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어떡하네, 대구 내려가서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있죠. 한 몇 주 안 됐는데 어떤 수강생 한 명 있잖아요. 복도가 이렇게 화장실 가려면 복도가 이렇게 좀 길어요. 거기 이제 길었었는데, 쭉 걸어가는데, 화장실 가는데 어떤 수강생 한 명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 이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이상하네. 대구 왔더니 약간 정신이 좀 좀 이상한 사람이 그 수업도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에도 계속 그러고 돌아다녀요. 뭔가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강생 참 신경 쓰이네.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보면 멀쩡해요. 수업 시간에는 보면 얌전하게 막 진지하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수업 시간에도 중얼거려서 그렇지 하여튼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대구 내려가서 반 멤버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반 멤버를 구성해서 한 8, 9명이서 돌아가면서 저도 포함해서 한 번씩 밥을 이제 사요. 그러면 한 번 밥을 사면 자기가 한 번 쏘면은 한 2달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할 수 있었는데, 803도 가고 점심 때 무슨 대구 수성못도 가가지고 오리보트도 같이 타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막 보냈어요. 그 반 멤버 중에서 딱 한 분만 시험을 포기했고 나머지는 다 합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한 수강생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5, 6월 달 정도 됐는데 어떤 이렇게 돌아다니는 수강생이 있잖아요. 그 수강생을 가리키면서 교수님, 저 수강생이 우리 학원에서 전국 모의고사 1등 했어요. 아니, 이러고 돌아다니는 애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봤더니 여러분 학창시절에 60명 중에서 1등 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180명, 200명 중에서 1등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친구는 처음, 또 재수생도 아니고 처음 온 수강생인데, 재수생들을 제끼고 1등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건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저희들 반 멤버에 합류하게 됐어요. 처음 만나서, 처음 이제 합류하게 된 점심 먹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름이 진희씨라고 했었는데, 이진이라고 했었는데, 남성입니다, 남성. 제가 물어봤어요. 진희씨. 아니, 나 처음에 진희 씨 봤을 때 막 이러고 돌아다녀가지고 중얼거리면 돌아다녔나 정신이 좀 약간 잘못된 줄 알았어. 아니,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막 돌아다니냐고 그랬더니 진희 씨가 뭐였냐면요. 공부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수업을
열심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외울 게 있으면 취득세, 특강도, 등록세, 구도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고 외우고요. 수업 끝나자, 쉬는 시간 있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바로 진희 씨는 바로 그냥 가지 않고 바로 화장실에서 바로 그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막 떠올리면서 취득세, 특강도, 등록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뭐 진짜로 이름 시작했는데 내가 중에서 막 하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강생은 저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저는 사실은요, 세법은요, 그냥 교수님이 수업 시간 전에 전주에 배운 거 복습해주고, 제가 이제 전주에 배운 거 계속 복습해 드립니다. 한 10분, 15분씩 복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날 때 복습해 드리고요. 저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주에 배운 거 이제 문제 이렇게 나눠주셔서 문제 풀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핵심 요약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만 그냥 이렇게 학원에서 와가지고 그냥 전 시간에 배운 거 문제 풀고 수업 시간에 듣고 끝나고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고 그냥 저는 따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교수님 그래서 고마워요. 다른 공부를 그래서 1차 과목이 저는 힘들어가지고 1차 과목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여튼 그 전 시간에 배운 거 바로 쉬는 시간에 그냥 외우면서 막 다녔어요. 뭐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강생 그래서 진희 씨는 이미 처음 공부하는데도 5, 6월 달에 벌써 학원에서 1등하고 했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다른 수강생들은 아유, 그냥 그냥 공부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아니면 막 힘들게 공부할 때 이 진희 씨는 교수님, 아유, 내일이라도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공부 안 하니까, 시험용 공부는 안 하면 금방 또 휘발성이 강해서 까먹거든요. 안 하면 까먹으니까 또 잊어먹지 않고 해서 공부는 해야 되지. 본 거 또 보려니까 그냥 지겹고, 그래, 죽겠어요, 교수님. 내일이라도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희 씨처럼 공부해야 돼요. 자, 배운 내용 바로바로 꼭 독서도에 펴놓고 도서관 자리 잡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저희들과 호흡을 맞춰서 공부할 것, 외울 거 있으면 외우고, 그때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바로바로 그냥 화장실 갈 때든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든 가시면서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면서 뭐 이렇게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설거지 하면서 외울 거 암기사항들 이렇게 쪽지 이렇게 해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꼭 도서관에서 꼭 자리, 독서도에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들? 진희 씨처럼 공부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업 시간에도 구경하지 마시고 같이 합니다. 다시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득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라는 애만 득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뭐라고요? 득광 도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시면 10페이지요. 줄 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1.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양가로 1번 국세의입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 국세. 자,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돼서 지자체 재원이 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시험 관계없고요. 한편 국세는 일세목에 일세법이 있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목을 보면 국세 세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옛날 시험에는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중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최근에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자,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4번. 다시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게 17회 시험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쉬운 문제를 다 맞췄을 것 같죠? 상당수 사람들이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그러니까 재산세 바로 그냥 찍고 넘어가는데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뭐였어요? 지방세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뭘 고르셔야 돼? 종합부동산세를 골랐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거만 잘 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고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거의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내국세에서 세목 보시니까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예. 소득세
요거 6, 7문제가 소득세에 출제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자 6, 7문제 출제되는 거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 출제 안 된다고 그랬죠? 제외됐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건데 옛날에는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험에서 제외됐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도 옛날에는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고요. 자세한 내용 출제 안 됩니다. 개별 소비세, 여러분들이 기름 넣고 뭐 가전제품 사고 그럴 때 개별 소비세 내는데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죠. 부동산세법과. 주세, 어젯밤에 또 저처럼 술 한잔 드신 분들 주세 납부했겠죠? 주세, 주류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시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독립한 문제로 출제는 안 되는데 조세 총론에서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세금입니다. 지문에는 깔려 나와요. 인지세는 관계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관계가 없겠죠. 주식거래할 때 내는 거. 교육세도 세목 이름은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출제 안 되는 세금이고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세목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겠지만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는 세금 아닙니다. 우리 시험 관계 없고요. 농어촌특별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얘는 자주 보게 됩니다. 독립한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인지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자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세금들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1페이지 보시니까 국세 체계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양가로 2번 지방세 나와 있습니다. 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추가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저 정식으로 책이 나오면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지방세. 그 세목을 보니까요. 취득세,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는 독립한 문제로는 지방소득세가 21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지만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고, 다만 몇몇 특징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시험 관계가 있고요.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이런 거 할 때 내는 건데 시험 관계 없고요. 담배 소비세 전혀 관계 없겠죠. 주민세는 일부가 이제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세 시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출제가 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네 가지하고, 자, 주민세 일부 내용을 우리가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계가 특별시, 광역시, 도로에서 거기 쭉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보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 지방세,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누구라고요? 과세권자가? 구도. 이 세금 내면 어디로 가느냐 돈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한 데를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뭐라고요? 특광, 도. 됐습니다. 12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니까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네요. 직접세, 간접세.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봅니다, 여러분들. 뒤쪽에 소리 잘 들립니까, 여러분들? 네? 뒤쪽에 소리 잘 들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세를 분류하는데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또 조세를 분류해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직접세라는 것과 간접세로 분류를 해요. 근데 이 조세 분류, 직접세와 간접세 분류는요, 시험에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요? 이건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그래요. 법령에서 분류하는 거면 시험에 나오는데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럼 왜 공부하냐고요? 처음에 그래도 이런 걸 알아야지 용어를 우리가 알고 얘는 이 세금은 어떤 특징이 있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배경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직접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와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라고 하는데 보세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여기에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해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세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직접세예요. 그래서 취득세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앞으로 배울 내용을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취득세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요. 재산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양도해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합니다. 간접세는 직접의 반대니까 보세요.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조세라고 하는데 어떤 게 그렇냐? 많이 있지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래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 자, 어떤 얘기냐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돼요.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할 의무가 없고요. 근데 상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그리고 자, 공급받는 사람한테 재화나 용역 공급하고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요, 거래 징수한다고 하는데 받아서 내요.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어떻게 한다? 불일치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주부들은 보면은 희한해요. 주부들은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화에 오류가 있지만 하여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주부들은 되게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전화로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인터폰으로 같은 동에 있는 어떤 여자하고 인터폰으로 한 1시간은 거의 가까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언니 잠깐만 기다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그러면서 위에 또 올라가요. 그래서 또 한참 얘기하다 오고. 신기해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런 주부들, 여기 수강생들 여러분 이러죠? 어디 마트나 백화점 갈 때, 충동구매 안 하려고 또 까먹을까봐 목록을 다 적어가잖아요, 살 거를. 종이를 적어가는데, 그대로 사오는 법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적어간 대로 사오지 않고 보면은 꼭 이렇게 처음에는 적어간 대로 사오죠. 담다가 나중에 갑자기 그냥 기름신 강림해 하면은 그냥 막 담아갖고 왔다가 이거 괜히 샀네. 이거 집에 있는데 이거 또 샀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이 멀리해야 되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을 멀리해야 되냐면 멍신을 멀리해야죠. 수업 시간에 보면은 딴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냥 멍신 강림해가지고 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 주잖아요. 그럼 깜짝 놀랐다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와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잠깐 딴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멍신 강림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하는데 서울 노원에서 어떤 수강생분은 진짜 멍신 강림한 건 아니고요. 강의를 계속 듣는데 계속 수업 시간에 입을 다물질 못하고 제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강의하면서도 기분이 뿌듯했어요. 얼마나 내 강의에 몰입을 했으면 입을 벌리고 그냥 수업 시간 내내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요번에 제가 제 카페에 보니까 어젠가 글 올라왔는데, 이번에 합격한 인강 수강생인데 어떤 합격한 수강생이 있는데 그 합격한 수강생이 제 카페에 글을 올리기를, 그 수강생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연초에 세법 강의에 설민석이다. 여러분들 설민석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모르는 것 같으네. 그래서
세법 강의 설민석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역시 그렇게 사람을, 교수를 그렇게 세법 강의 설민석이라고 알고 그렇게 수업을 재밌게 듣고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합격하지. 그래서 합격했다고 그 글 놀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열심히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멍신이 강림해가지고 그냥 그냥 잠깐 딴 생각하다 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멀리에 될 신은 멍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까이에 될 신이 있죠? 행운의 여신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두 달 공부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겨울 시작되죠? 이 겨울을 견뎌내고 묵묵히 새봄을 맞이하고 무더운 그 장대 같은 햇볕이 쏟아지는 여름을 견뎌내시고 다시 가을을 맞기까지 여러분들이 사계절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행운의 여신이 꼭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그 어린 수험생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취업 준비하는 그 어린 수험생들은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들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나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공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남편이 사업이 기운다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다거나, 자, 그러면 공부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인천에, 여기서는 얘기해도 되겠다.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분이 혹시라도 그 알고 있는 분들이 볼까봐 제가 강의를, 그 이름을 얘기를 못 했는데, 정홍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수강생, 50대 수강생이었어요. 50대였었는데, 이분이 학원을 애매하게 왔어요. 학원을 11월 달부터 오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11월. 늦으면 1월. 11월부터 오셔가지고 미리 용어 익히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천천히 이렇게 용어 설명할 때 이런 분위기 익히고, 이 과목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 또 50분씩 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런 적응을 한 다음에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강생분은 너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50대 수강생 초반이었는데, 그 6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 6월달인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1년을 그냥 갔죠. 그랬다가 그 첫 해 그래서 떨어졌고요. 두 번째 재수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공부 좀 됐어요. 그랬는데 시험 보기 한 2달 전인가 신호대기 중인데 있죠? 신호대기 중인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차가 와가지고 빵 박았는데, 살짝 박아서 목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병원에 완전히 그냥 큰 부상 당해가지고 차 반파되고 그래가지고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그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있죠? 몸 회복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있죠? 그 다음에 진짜예요. 이거 지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보기 또 얼마 앞두고 나서요. 또 신호대기 중에 가만히 그냥 신호대기 중인데 또 다른 차가 와가지고 또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해 시험 떨어졌어요. 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름이 안 좋다, 너 이름이 안 좋다더라.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름을 바꾸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바꿨더니 그 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해 아무 일 없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해 합격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로서 제가 강의하는 학원 옆에 근처에 이제 사무실 개업해가지고 제가 이분을 하도 그 인상적이고 하도 오래 공부했잖아요. 하도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개업했을 때 안 가거든요, 잘. 아유, 그 많은 분들, 저한테 배운 수많은 분들 개업식에 다 가보세요. 전 망하시.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제가 개업했다고 했을 때 갔었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하여튼, 인천에서요. 하여튼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운의 여신을 만나서 올해 1년 동안 여러분이 앞으로 29회 시험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 본인 스스로와 또 가정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신을 만나야 되냐면 찍신을 만나야죠. 아이고, 여러분, 요번에 세법은 한 5문제는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랬지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냥 11개, 12개는 그냥 세법은 강의 충실하게 들으면 11개, 12개는 그냥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 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5문제를 아예 틀리라고 냈는데도, 진짜 깊은 걸 냈는데도, 수험생들 중에는 5개 지문 중에서 4개가 배운 거야. 정답 지문은 아주 깊은 내용 낯선 거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찍어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등 해서 한두 개밖에 또 이렇게 안 틀린 사람도 있어요. 예년 같으면 뭐 다 맞췄을 사람들이 올해 이제 그랬어요. 작년에는 세법 저한테 배운 분들 중에서 만점자도 많았고 하나 틀리고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공부 좀 충실히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두 개 틀리거나. 그런데 올해는 뭐 보니까 평균적으로 올해는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된 것 같아요. 작년 같으면 거의 이게 이제 올라갔죠. 근데 올해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예, 한 두 개가 헷갈려요. 두 개가 헷갈리는데 나중에 골라놨어. 이건 제게 이건 답 아니야. 두 개가 이거 헷갈려. 이게 헷갈려. 그럴 때 찍신이 강림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내가 마음 딱 보니까 4번하고 5번 중에서 5번이 왠지 처음에 느낌이 왔었는데 그럴 때 탁 찍었을 때 맞추는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이런 행운의 여신과 함께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야 돼? 찍신을 만나길 제가 응원하고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기 보세요.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여러분이 어떤 마트나 백화점 가서 물건 막 사고서 지름신 강림해가지고 막 산 다음에 카드로 딱 긁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자가 여러분에게 공급해준 공가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누가 부담해? 여러분이 부담해. 그거 걷어가지고 사업자가 걷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이 간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체불일체? 불일체.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체불일체? 일체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보니까 직접세요. 의 납세무자와 조세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납세무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이 전가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세목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줄 걸 필요도 없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우리 부동산 관련 대부분 조세는 뭐라고요? 직접세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간접세 의 봅니다.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인데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머지 세목들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시험과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조세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3번 요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조세 분류에서 요거는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직접세, 간접세는 교양이고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조세 사용목적, 조세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요.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냐면 보통세라는 것과요. 보통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목적세라는 것으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여러분 보통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예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걷어서요. 그냥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해요.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근데 종부세, 양도세 같은 거 걷어가지고요. 국가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어요. 얘는 법에서 애초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써요. 걷어서 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요.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어요. 이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요. 국세 세목들 중에서는 목적세가 있는데 먼저 교육세예요. 딱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정확한 사용 목적을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짐작만 하면 돼요.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을 등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세금이 교육세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요. 자,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네요. 그죠? 예.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또 농어촌 특별세도 딱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농어촌을 위해서요.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쓰려고 걷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 정확히 몰라도 되고요. 대충 사용 목적을 세목 이름을 보고 짐작하면서 얘네들이 목적세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는데요. 아까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얘는 어떤 세금인지 한번 보세요. 지역 간의, 여기 잘 보시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보호, 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해요. 그래서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또 이렇게 나눠져요.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과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져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특정 자원분은 시험에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여튼 얘는 어떤 사람들한테 부과해요. 특정 자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원자력 발전하거나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수력 발전하거나 화력 발전하거나 발전하는 자에게 전력 생산하는 전력 1kW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또 지하수를 퍼올려서 온천수나 음용수로 이용하는 자에게, 또 광물을 채광하는 자에게, 뭐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는 자에게, 뭐 이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특정 자원에 대해서 안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특정 부동산분이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하여튼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지방교육세도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보세요, 여러분들.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가 따로 있고요.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목적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고 이런 목적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목적세 종류를 가볍게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암기의 기본은 뭐냐면 머리 글자를 따는 거죠. 세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질문이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저희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세법을 잘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복습 열심히 하면 잘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공부의 기본은 이해해야지, 이해가 돼야지 뭐 응용력도 생기고, 이해가 돼야지 암기도 되고. 그래서 일단 이해가 기본이에요. 목적세가 뭐고 보통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셔야지. 객관식 시험은 좌우지간 암기가 돼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제 보면 포인트가 뭔지를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주로 이 내용이 나오면, 법조문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뭘 물어볼 게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 물어보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지문을 봤을 때 그 포인트를 딱 정확하게 이제 딱딱 집어서 대제로 되어 있는지 보면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요, 이해하는 게 일단 기본인데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 암기가 돼야 돼요. 세법은 이해한 다음에는 기본적인 암기사항들을 암기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또 세법은 여전히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와요. 그냥 숫자 바꾼 거라니까 단순 암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단순 암기식 문제 이런 거.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세 총론 28회 시험 다음 중 납세무 소멸사유인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나오는데, 소멸사유인 거에다가 아닌 거 두 가지 집어넣고 맨날 한 거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단순 암기식 문제도 나오지만 또 세법은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요. 그러면 그 이해하고 있는 문제는 기본적인 암기사항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응용력 발휘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그 의미를 설명드리거든요. 그럼 그거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잘하려면 기본적인 암기사항은 암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암기할 때 기본은 머리 글자를 따는 건데 보세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교교농, 그 다음에 찌예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국세, 목적세 세 가지는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찌는 어떤 거냐? 찌 이렇게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보다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세 종류 교교농, 찌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교교농, 찌입니다. 교보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지자로 이름 착한 네 가지 중에서 목적세, 찌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로 옳게 짝지어진 지방세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중
다음 중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지방세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예전 시험에 농어촌 특별세는 조세 수입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 아니고 뭐라고요? 국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적세 종류 외웁니다. 자,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니까 3번에 조세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먼저 보통세 봅니다. 의여 줄글 필요가 없어요. 국가 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는데,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고, 세목 어떤 게 보통세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등. 맨 끝에 비추려. 대부분 조세가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목적세 아닌 게 다 보통세인데요. 목적세 의 줄글 필요 없습니다.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인데, 조세의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인데, 국세 중 목적세 머리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교육세, 교회 동그라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회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농회 동그라미요. 교교, 농. 자,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지요. 다 같이 어떻게 목적세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농 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보충 내용에 조세의 사용 목적이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13페이지 봅니다. 과세 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 이거는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인세 물세는 요거는 이제 강론에서 설명을 드려요. 요거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그렇게는. 요거는 이제 근데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론에서 이제 어떤 게 인세고 어떤 때가 이 세금이 물세인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강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할 때. 지금은 신경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거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세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이요. 잠깐 요거 쉬었다가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여기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